안녕하세요. 복부남입니다. 재테크 공부를 위해 만든 이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녀의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시는 부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3년 전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었는데 작년에 곤란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아이들 주식을 매도했는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녀들 주식 사줄 때 세금에 관한 사항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양도차익은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1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국 ETF인 VO와 QQQ를 사서 작년에 매도했는데 매도 차익이 1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미국 주식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매도 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양도소득세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게 되더라고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든 안 되든 이미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기준에 걸렸기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주식을 다시 매수한 다음 일부러 손실을 내고 매도해서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할 매도나 연금저축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배운 셈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손해보지 않도록 이번 영상에서 자녀들의 주식 투자 주의하실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연말정산 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양도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합계를 말하는데 종합소득이란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 중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양도소득만 해당될 것 같네요.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1년간 실현손익이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은 150만 원의 차익이 생겼고 B 주식은 40만 원의 손실이 생겼으면 손익통상 1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대주주의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해당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소액주주일 가능성이 높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알찬 정보를 매주 보시고 경제상식과 함께 자산도 불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어떨까요? 코덱스 나스닥100 ETF와 같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100만 원이 넘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에서 단 1원만 넘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간주되어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코덱스 코스피백과 같은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간 자녀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해외 주식과 ETF는 연간 양도 차익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연간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양도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해외, 주식, ETF 모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고 부양가족 등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가산세를 내셔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줄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마다 2천만 원씩 증여하는 것은 괜찮고요. 성인이 된 다음 비과세 증여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시기 전에 증여세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을 아예 만들지 않는 방법과 두 번째로 비과세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을 피하려면 미국 주식이나 ETF를 매도하지 않거나 매도하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되겠죠? 혹시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배당금을 2천만 원 넘게 받으려면 대표 배당 ETF인 SC, HD 기준으로 5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자녀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고민하진 않겠죠? 두 번째, 비과세 통장을 이용하시면 세금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절세 통장은 연금저축과 ISA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서 거래하는 상품은 매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배당을 재투자해서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계속 이어서 투자한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를 한 다음 연금저축에서 연복리 10% ETF 상품을 사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만 55세가 된다면 2천만 원이 5억 1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중산층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여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